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지난 23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데에도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는 혈서를 쓰고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을 이유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주국 군인이었고 식민지 시대의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유만으로 그의 일생 모두가 친일이라는 단색으로만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역사와 한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단선적이고 단색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식민지 시대에 외국 유학도 하고 재산도 축적하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는 가난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범학교에 들어갔다가 식민지 조선 출신 교사에 대한 불평등을 경험하고는 만주 육군공관학교에 들어갔고 나중에 만주국을 세운 관동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주군 출신이라는 것이 그를 비하하는 상징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만주국이 우리의 근대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의외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군국주의 전통에 기반을 두긴 했지만 일본의 젊은 군인들은 일본 국내에서는 기득권의 방해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던 개혁의 실험을 만주국에서 쏟아내었습니다. 그 당시 관동군이 세운 만주국은 동양의 최첨단국이었고 동양의 엘도라도였습니다. 박정희는 이 만주국에서 군국주의 일본이 성취한 산업화의 끝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산업화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중공업까지 완성한 일본의 산업화를 우리나라에도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둑판 같은 고속도로는 만주국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도 만주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이 기원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만주국을 통해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도 관동군의 속도전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법 중 제3법편은 거의 만주국 민법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을 통해 1970년에 이르자 드디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가 자신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를 바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신 독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유신 독재 기간 중에 우리나라 중공업 산업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으로 받아온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많은 민주투사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고 많은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을 받았습니다. 군국주의의 그늘이 그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면서 그가 목표로 한 중공업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한편 그의 형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자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모태가 되는 국민복지연금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정파적 이익만 추구한 독재자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원했던 좋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계몽주의를 전파하면서도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결국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그 모순의 역사를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도 산업화의 영웅과 독재자 사이에서 양극단의 평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서 긍정과 부정을 모두 가진 다채로운 인간상을 발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는 그를 존중하면서도 그의 약점인 군국주의의 잔재를 단호히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단을 든 산업화의 영웅이자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보러 동대구역에 한번 들러봐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